2019년 1월 27일 이스라엘의 주요 일간지들은 금년 2월부터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출발한 높이 100m, 무게 1만 5천 톤의 가스 시추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 이날 도착했기 때문이죠. 이날 같은 신문에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서는 곧 천연가스가 솟아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석탄 에너지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국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꿈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연안에서 125km 떨어져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은 지난 2010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정확한 매장량 조사와 생산성 조사를 거치고 또 앞으로 이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다가 드디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레비아탄 가스전의 생산 시동으로 인해 열광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레비아탄 가스전 개발로 인해 이스라엘은 진정한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된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고민이 이제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노다지를 발견했고 이제 그들은 노다지 위에 앉게 뒀다. 이스라엘에서의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 시작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원유를 뽑아 올리는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유독 이스라엘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나라였었습니다. 7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역사의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인 특유의 경제관념으로 돈도 많이 벌어왔고 또 주변에 여러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꿋꿋하게 버텨내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를 건설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 그들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땅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 분명히 자신들의 땅속에도 어딘가에 기름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1950년대부터 열심히 유전 탐사를 시도해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원유를 절대로 이스라엘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주변에 수많은 원유 생산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에서 원유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죠. 필요한 석유의 99%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석유값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값뿐만 아니라 석유로 생산되는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비쌌었죠. 도저히 이스라엘은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독립할 수가 없는 나라일까요? 이토록 에너지 문제만큼은 도무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4일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유전 탐사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파르 사바라는 곳에서 10억 배럴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크파르 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죠. 유전 탐사회사 지보트 올람 측은 2003년 9월 이 지역에서 유전 징후를 처음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매장량이 그저 1억 배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량이 자그마치 10억 배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발 가능한 2억 배럴을 추출할 경우에 6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이 회사 측이 설명을 했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지중해 앞바다 90km와 130km 지점에서 각각 타마르와 레비아탄 등 대형 가스존을 잇따라 발견하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09년에 이스라엘 앞바다 9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10조 큐빅피트인데 이 가스전의 가치를 환산하면 각각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국의 CNN 모니는 이 가스 유전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하루 평균 12억 큐빅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전체 발전의 약 40%를 담당하기에도 충분한 양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이 가스전의 이름을 종려나무 또는 대추야자라는 뜻의 타마르라고 불렀습니다. 2010년 이스라엘의 연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가스전은 또 어떨까요?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3조 4,547세제곱미터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전체 매장량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 가스전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구촌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천조 원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가스전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스전의 이름을 거대하다라는 뜻의 레비아탄, 리바이던 가스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의 1% 수준으로 최소 30년 동안 이스라엘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훨씬 남을 양이라고 하며 앞으로 2050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한 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3년 국제에너지기구인 세계에너지협회 WFC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부 사막 지역인 셰펠라 분지 일대에서도 약 2,500억 배럴의 셰일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셰펠라 지역의 셰일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카더라식의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셰펠라 지역에서 발견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의 노블에너지라는 회사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에너지 이니셔티브 IEI라는 유전 회사가 재빠르게 탐사 및 개발에 들어갔고요. 호주의 미디어 재벌로 알려져 있는 루퍼드 머덕과 같은 거대 자본가들이 이 유전 개발에 벌써 $1,000만 되는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답니다. 타마르와 레비아탄뿐만 아니라 삼손, 아프로디테 가스전까지 지금 줄줄이 발견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골란고원 인근에서도 셰일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아랍 산유국들에 비해서 도무지 기름과 천연가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땅.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면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땅에서 이렇게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기름과 천연가스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09년에 발견된 타마르 가스전은 매장량의 60%를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를 수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2013년 6월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천연가스는 현재 이스라엘 전기의 50%를 생산하게 되었죠. 그럼 당연히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전기 요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부에 따르면 2013년 가스 생산 및 수출로 인한 경제 효과가 GDP의 1%에 해당하는 약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발전의 5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완벽하게 중지하고 그 대신에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83%와 17%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발견된 레비아탄 가스전은 2011년부터 미국의 노블에너지라는 회사와 이스라엘의 데릭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생산 준비를 해오다가 드디어 지난 2019년 1월 말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가스 시추선을 이스라엘 앞바다로 끌고 와서 가스 생산을 위한 작업에 드디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이스라엘 가스전 개발회사 대리의 최고 경영자인 요시아부는 타마르 가스전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에너지 독립성이 확보됐다. 그리고 레비아탄 가스전은 이제 이스라엘을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천연가스 발견 후 이스라엘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라인 구축업체 이스라엘 내추럴 가스 라인 INGL을 설립했습니다. INGL은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수요처까지 공급을 담당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천연가스 3개의 수신 스테이션과 443km의 수송관을 건설했으며 기타 지역에 수신 스테이션 및 수송관 설립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자재 구매를 공개 입찰로 진행 중에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등의 외국 기업들이 이 공개 입찰에 참가하며 이스라엘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빈곤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을 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정치적으로 갈등의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2014년 1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는 팔레스타인 파워 제너레이션 컴퍼니 PPGC로 이 계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팔레스타인에 앞으로 20년 동안 수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3월 이스라엘이 터키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터키 역시 가스 운송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터키 두 나라를 잇는 540km의 바닷속을 지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이후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던 터키 9호 선박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터키 사람 9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었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이 양국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해외 수출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대서양 유전이 거의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유럽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진 이후 관계가 악화된 이집트와도 2018년 2월에 이스라엘은 향후 10년간 천연가스를 이집트에 150억 달러치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는 바로 옆나라 요르단으로도 보내질 예정입니다. 과거 군사 외교적으로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요르단과 이미 15년간 100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사해 인근을 관통하는 15.5km의 가스관을 건설했다고 하죠. 정말 놀랍죠. 이러니 세계 언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다지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경제적 부만 안겨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주변 아랍 국가와 긴장 관계를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지렛대 삼아 요르단, 이집트, 터키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지난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얹혀 살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던 유대인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시오니즘 운동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마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땅을 보면서 이 쓸모없는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단 말인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아무런 쓸모없는 자갈밭과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들판에 돌아오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도 목을 메고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결국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틀림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기름과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2004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던 기바트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유전 회사의 대표인
토비아 루시킨이라는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984년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루시킨은 이런 생각을 했다죠.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텐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집트를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눈을 감기 전에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19절에서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불론 지파는 사울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으며 또 다윗 왕의 즉위식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하기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배당받은 땅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는 어딜까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신명기 33장 24절을 좀 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아커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 지역에서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다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루시킨은 이 말씀을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견했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루시킨은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2004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거대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불행히도 기름이 안 나는 나라라고 생각해 오셨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운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할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버려진 땅으로만 알고 있었던 땅에서 이렇게 중동 정세와 세계 정세를 뒤바꿔 놓을 만한 보물이 묻혀 있다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들은 더욱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 아랍 산유국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선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였던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도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레바논이 이스라엘 앞바다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이죠. 앞으로 지구촌은 자원 전쟁과 에너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새로운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 헤게모니가 앞으로 지구촌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보다는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 편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보다 기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랍 국가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 통계에서 보듯이 현재 아랍의 산유국들의 원유 매장량은 계속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오일 파워를 앞세웠던 아랍 국가들의 입김이 미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유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오일 파워를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중동 산유국의 눈치를 봐가며 그들이 원하는 우리나라의 이슬람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멀리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브레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자는 것이죠. 이번에 유전을 찾아낸 이스라엘의 유전 발굴회사 기바트 올람의 회사 대표 루시킨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읽다가 유전을 찾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빈손이지? 나에게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족한 현실을 이겨낼 방법이 보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기바트 올람 회사의 대표 루시킨처럼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선교 관련 책만 출판하는 저희 브레드북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판한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유대인은 예수가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 유대인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기를 유대인들은 바란다. 유대인들은 완고하고 눈이 멀었고 수건이 덮여 있어서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 유대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당연히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그럴 자격이 있고 또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아비 슈나이더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며 그 오해들을 분명히 풀어야 유대인 선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대인 선교를 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소개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브레드북스에서는 많은 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많이 팔리는 책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고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책들만 엄선해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유대인은 예수가 필요 없다.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브레드 스토어에서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해 주십시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